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스님 요즘 많이 더워졌어요.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이번에 이제 복료관 스님 네. 다큐 제작 중이라서 네. BTN에서 이제 김범수 국장님이 네. 내려오셔서 제작하는 과정이 네. 굉장히 너무 세밀하셔가지고 그래요. 저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쁘시겠네요. 네, 좀 바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지대방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우리 스님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해달입니다. BTN에서 방영 중인 지대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과 인연을 맺게 돼서 참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그동안에 좀 많이 왜곡되었던 이 복려관 스님의 발자취를 바로 잡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스님의 하루 24시간은 정말 바쁘지 않을까,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스님. 우리 먼저 그럼 복려관 스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부터서. 그래서 스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복료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네. 소임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그러시죠. 네, 이제 제주 불교는 아픔이 있습니다. 네. 1703년에 이 형상이 이제 제주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제주 불교가 회철이 돼서 네. 이제 이게 다시 일어나질 못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한 200여 년간 이 제주 불교가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1899년 복료관 스님께서 이제 집 앞을 지나가는 네. 스님이 바랑에서 관세음보살상을 나무로 만든 아주 작은 관세음보살상을 주면서 네.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이 집안이 평온하다 이렇게 네. 하면서 드렸다고 그래요. 그게 처음으로 이제 받아본 관세음보살상이었고 관세음보살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시죠. 그 스님께서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간이 날 때마다 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야 집안이 평안해진다 하니까 네. 또 집안의 부녀자는 또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가족이 먼저니까. 네. 그래서 이 벽장에 깨끗한 곳에 모셔놓고 네. 스님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관음 신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복료관 그러셨군요. 스님이. 네. 그런데 이제 복료관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입니다. 근데 미국 조지아대 이항순 교수 연구에 의하자면 네. 앞으로 새로운 문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우리나라 제주불교의 최초 비구니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복료관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에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지금 23교구 본사죠. 네. 관음사를 창건하신 창건주이시기도 네. 하고 또 계산조이시기도 하고요. 그러셨군요. 또 근대 제주불교 역사상 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공식적으로 네. 가장 최초로 하신 분이 또 복료관 스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복료관 스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네. 제주도와 또 일본 오사카에 네. 절을 한 10여 개 사찰을 네. 창건하고 창건하시고. 중창해서 근대 네. 제주 불교를 이제 일으켜 세우셨고 그러셨군요. 또 중흥을 시키신 분이고요. 네. 또 교육 사업, 네. 또 기근 구제, 네. 또 친여성 양성에 앞장선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셨군요. 지금까지 보면은 아직 그 복료관 스님이 승려가 된 이래로 네. 제주불교 현재까지 네. 봤을 때 복료관 스님 이상의 공적을 남기신 분은 없다. 네, 흔치 그렇게 않다.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우리 비구니 사회에 있어서 제주불교 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비구니 사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네. 그런 어른 스님이 아니신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주에서 살고 계신 우리 비구니 스님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이 복려관 스님을 잘 기억하시고 또 남겨놓으신 그런 가르침들을 잘 좀 이해하고
또 따르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님께서 지대방에 이렇게 출연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네. 좀 더 많이 전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국립대만사범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을 시작으로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서 석사, 박사과정까지 수학을 하며 공부와 연구에만 많이 푹 빠져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려관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하게 된 어떤 특별한 또 인연이나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인연은 제가 이제 1983년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나고 저의 노스님이신 네. 이제 존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안광호 네. 노스님께서 광주 흑룡사를 오셨어요. 네, 네. 오셔가지고 그때 잠깐 복료관 스님 이야기를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료관 스님이 이제 일반인들은 복료관이 법명인 줄 모르세요. 그런데 네. 성은 안 쉬고 네. 법명이 복려관 세자입니다. 어떻게 세자가 그러니까 세자가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비구니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법명이 세자인 분이 세 분이 있다고 그래요. 제주도의 네. 수암스님께서. 네. 그런데 그 세 분이 전부가 또 제주도 분들이세요. 그러시군요. 왜 세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복료관 이름을 들었을 때 네. 이분이 이제 그때 흑룡사에 신도 중에 여관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여관을 하다가 들어오셔서 이름이 여관인 같구나. 이제 그 어린 나이라서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법명이더라고요, 이분이.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노스님이 입적을 하셨죠. 네. 1989년에 제가 부산 보덕사에 계속 이제 네. 노스님 입적을 하셔서 네. 거기 일정 기간 있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법인 사숙님께서 네. 저한테 복료관 스님 이야기를 3일에 걸쳐서 하셨어요. 계속요? 계속 하시면서 이게 제가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것만 빼고 네. 계속 복료관 스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른이 하시니까 이제 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잠깐 일어나시더만 네. 하얀 못이 한산못이 적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네 나하고 약속해라. 네. 복료관 스님 생애를 정리한다고 나하고 약속하면 이 모시적삼을 준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그 네. 모시적삼 우리가 감히 지금은 이 이제 의상 이게 옷 같은 것들도 그렇죠. 풍족하고 그런데 네. 그때는 그렇게 풍족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님도 아시다시피. 예. 그런데 모시적삼을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네. 이게 막 너무너무 나도 처음 본 그런 그냥 막 너무 좋아 보이는 한산 거예요. 모시적삼이. 한산 모시적삼. 그것도 얼마나- 흰색 그것도. 네.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근데 약속을 한 거예요. 척삼의 스님이 너무 가셨네요. 이게 척삼에. 무력의 탐욕을 가지면 고생길로 접어든다는 어르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뭐 한다 하니까 이제 스님께서 적삼을 주셨고, 네. 그러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제가 89년에 대만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네. 대만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한참 잊고 있었습니다. 네. 잊고 있었는데 이제 방학 되면 오면 사숙님이 항상 그 대답을 다시 재확인을 하시고 재확인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죠. 네. 그랬는데 2017년도 네.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저는 영산대제와 관련된 세미나니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자꾸 오라고 그 주최하시는 분이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차 갔는데 네. 거기에서 복료관 스님 제주 불교 관련해서 이제 누가 발표를 한 분이 네. 하셨어요. 근데 복료관 스님 입적지를 네. 갑자기 산천단 소림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꾸는데 이게 근거 제시도 없고 네. 그래서 줄을 보니까 주도 달지도 않은 거예요. 일반인 입적지도 아니고 이 복료관 스님은 내가 듣기에도 참 대단한 비군인데 네. 이분의 입적지를 바꾸는데 왜 이게 주도 없고 근거문은 제시도 없지 네. 하고 했더니 같이 갔던 또 문중 스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제 입적지까지 바꾼다. 그래서 뭐가 있구나 싶어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죠. 네. 자료 이제 그분이 쓴 논문 근대 제주 불교와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이 근대 제주 불교가 어떤 한 사람을 위주로 재편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구나. 아. 그걸 받고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는 거를 제가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육지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또 저도 처음 접했을 때는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 심각의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네. 어떻게 학자가 이런 일을 아. 어떻게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복료관 스님 일에 이제 점점 어른들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다 돌아가셨지만 네. 그래도 말 신용은 해야 되잖아요. 네.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네. 연구를 해서 이분의 역사를 네. 다시 되찾아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거예요. 네. 이게 한 20년이 넘도록 이게 계속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다시 되찾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복려관 스님에 대한 왜곡을 확인한 후에 우리 스님께서 관련 자료들을 뭐 닥치는 대로 많이 모으셨을 것 같아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어떤 문헌들이 좀 충분하던가요? 간음사가 2차에 걸쳐서 큰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939년에 네. 복료관 스님 입적하신 1년 후에 네. 간음사가 화제가 한 번 있었고요. 이제 그랬군요. 불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주 4.3, 네. 4.3으로 인해서 간음사는 전소가 돼 버립니다. 아. 그럼으로 인해서 그때 관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료, 네. 또 이제 그 간음사 운영에 필요한 네. 자료들 그런 것들이 전부 전소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간음사에서 소임을 사셨던 스님들이 네. 또 간음사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나온 자료 참고가 또 불이 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 이제 소가 네. 이제 없어져 버렸고 또 한 분은 법정사 항일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법정사 항일 운동과 관련된 그 문헌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 또 술을 드시고 그걸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셨을 이제 것 첫째는 같아요. 이제 네. 도서관, 네. 도서관을 먼저 가서 근대 제주 불교, 근대 사회와 관련된 자료를 이제 찾아서 네.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음. 이제 교차 검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네.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가를 살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구술 체록을 해야 된다는 걸 그렇죠.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게 복료관 스님 생애도 이게 조각조각 없어져 버린 상황이고 네. 근대 제주 불교 역사도 지금 분명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복료관 스님과 같이 살았던 분과 분의 후손들을 네. 찾아다녔습니다. 네. 찾아다녀서 이제 그분들의 구술을 체록을 했고 또 다행히도 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네. 중요한 자료를 찾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복료관 스님하고 같이 제주 불교 중흥에 앞장섰던 정대원각 보살님 육성 녹음 테이프를 제가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테이프 내용이 전부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세월이 오래되니까. 네. 그래서 한 150만 원 들여서 그걸 네.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의 이제 생존의 육선 녹음 테이프가 갖고 네. 계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왔고, 네. 이제 그래서 한 80명 넘는 분을 제가 체록을 했고요. 와. 근데 이제 제주도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이분이 네. 또 육지를 많이 활동을 했던 분이라서 그렇죠. 이제 육지에 가서 이제 네. 육지라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주 분들은 제주는 제주, 네. 제주 외는 육지라고 육지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육지로 나와서 이제 네. 또 체록을 하고
해서 이제 복료관 스님의 생애를 네. 좀 되돌려 드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일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왔다 갔다 일본의 하셨기 때문에. 오사카에 복료관 스님이 사찰을 건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고교당을 대각사라고 네. 1937년에 네. 창건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료관 스님이 1920년대에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동종도 만들어 오시고 네. 그랬는데 그 동종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이제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아, 이번에 다큐 촬영하다가 네. 아, 이게 생각지 않게 네. 제가 본 게 하나 있는데 네. 아, 그게 그때 복료관 스님께서 일본에서 네. 해온 동종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고요. 종에 어떤 기록이 있지 않을까요? 지워버렸어요. 아, 그걸 지울 수 네, 나 있군요. 놀랬어요. 저도 네. 놀랬어요. 아, 그거를 그렇군요. 전부 지워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일본에는 가서 찾아보고 일본에 네.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예, 쉽지 나오지가 않죠. 않았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예. 우리 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왜곡되었던 우리 복려관 스님의 행적과 네. 자치를 따라서 또 체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주 불교사를 복려관 스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그런 업적과 더불어서 제주 불교사를 교차 검증을 이제 다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잡은 성과를 담은 그 복려관 근대 제주 불교를 일으켜 세우다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를 담아 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첫째는 네. 이제 사숙님하고 노스님하고 네. 약속한 것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그 복료관 스님 자료뿐만이 아니고 네. 근대 제주 불교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저는 원래 이제 조사선 중국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이 제 네. 전공입니다. 네. 근데 근대 제주 불교는 제 전공이 아니고 내가 이쪽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선뜻 나서기가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비구니 일이었어요. 네. 예, 비구니 일이었고 이분이 무슨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고 네. 아주 평범한 네.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이제 스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남긴 그 업적이 상당했고 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주 제 이제 지식이 아주 협소하지만 네. 알고 있는 지식 하에서 비구니로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하신 분이 네.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고 네. 또 비구 스님들은 또 많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네. 제주도에는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복료관 스님의 생애, 복료관 스님이 하신 일을 네. 이제 되찾아 드린 거다 이제 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이 이 책 안에는 제가 이 책을 쓸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구술을 이게 안에 사용할 때도 네. 똑같은 구술이 세 사람 이상한테서 나왔을 때 네. 그 구술을 그 책에 담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네. 어떤 추측이나 네. 또 유출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조금 있었을 때 네. 이제 조심스럽게 유출을 해서 이제 네. 여기에 실었고요. 네. 했는데 아마 근대 제주 불교 복료관 스님하고 관련된 건 대체적인 거지 상세한 거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앞으로 아마 이게 다 나오려면 네. 앞으로 한 3권 정도는 더 나와야 네. 정리가 일단락 될 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스님께서 진행을 하시면 네. 네,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선 중기에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 형상은 네. 불교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고 있고 혹세무민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불교를 많이 폄하를 네. 했다고 하지요. 이 많은 신당과 사찰을 많이 부셨다고 하고요. 또 제주 불교는 200년간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복려관 스님 이전 제주 불교의 분위기 과연 어땠을까 싶습니다. 근대 제주 불교사를 말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게 당 500, 네. 절 500
이마리를 합니다. 그런데 당 500은 신당이 신당. 500개고 네. 사찰이 500개라는 말인데요. 네. 그런데 제가 제주를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네. 사찰이 500개였다는 것보다는 네. 그만큼 불교가 융성했다. 그걸 네.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1년 후에 이희태 목사가 이제 부임해 옵니다. 네. 이분이 부임해 오면서 신당은 다 복원이 돼요. 아. 힘을 다 되찾아요. 네. 이게 신당이랑 하면은 뭐 당을 지어 놓은 게 아니고 네. 나무 밑에도 신당이 그렇죠. 되고 돌 바위 밑에도 밑에도 신당이 되고 되고. 500개가 맞았을 거예요. 네. 제주는 이제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는. 그런데 불교는 힘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전에 네. 불교사를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이미 제주 근대 불교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네. 예, 이형상 목사 시절에 완전히 회철이 되면서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게 다시 힘을 받지 못하고 네. 계속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게 200년 동안 지속이 네.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이제 복려관 스님께서는 관음신앙을 관음신앙에 의지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찰들을 창건하게 되고 또 제주도민에게 아주 생소했던 이 종교였던 불교를 포교하면서 근대 제주 불교를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려관 스님의 관음 신앙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복려관 스님 처음 관세음 보살 관음 신앙을 갖게 된 거는 1899년이고요. 네. 그 이후로 복려관 스님 관음 신앙, 이제 관음 기도를 하니까 집안에서도 반대를 했고 동네 사람들도 그걸 보고 이제 미친 사람 네. 취급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복려관 스님 집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집을 하나를 이제 얻어가지고 사시는데 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복려관 스님 모시고 있던 관세음 보살상을 부셔서 이렇게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복려관 스님을 쫓아내요, 동네에서. 네, 동네에서. 그래서 복려관 스님이 간 게 산천단입니다. 산천단은 관음사 아래에 아래에 있던 곰솔 거기가 네. 이제 산천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천단에 가서 이제 복려관 스님이 불상이 없으니까 네. 여기저기 불상을 구하러 다녀도 구하지를 못해요. 근데 누가 이제 비양도로 가면 불상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간 게 1901년에 비양도로 가시는데 네. 가시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됐는데 살아남으신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관세음 보살 기도를 하면 네. 죽는 목숨도 살아나는구나 해서 이제 복려관 스님 그때 관음 신앙에 대한 확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복려관 스님 관음 신앙을 이제 그 제가 제자로서 네. 이렇게 이제 제주 도내에다 말을 하는데도 네. 먹히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려관 스님께서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네. 내가 더욱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려면 스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산천단에서 이제 발심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간 게 1907년 이제 대흥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계를 받으시는데 네. 거기서 한센병 환자를 민간요법으로 고치는 바람에 행자 생활도 안 하고 계를 받게 되십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대흥사라면 전남 해남 대흥사. 해남 대흥사.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를 받으시는데 복려관 스님이 이제 계를 받고 오셔가지고 또 한 번 이제 그 거처에서 이제 4월 초파일 행사를 마쳤는데 네. 동네 사람들이 또 올라와가지고 복려관 스님 안에 계시는데 네. 초가집인데 밖에서 불을 질러버려요. 태워 죽인다고. 죽이겠다고. 불을 질러버리는데 와. 복려관 스님 뒷문으로 빠져나와갖고 한라산으로 도망을 가셔요. 가다 보니까 백록담 아래였다는 거예요. 이제 7일 동안 먹을 걸 제대로 못 드시니까 기진맥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다가 이제 이렇게 낭떠러지로 또 떨어지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까마귀 때가 와서 복려관 스님을 쪼아가지고 정신을 들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거를 진원일 스님이라고 제주대학교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복려관 스님한테 직접 들으신 이야기를 이제 글로 써놓으신 게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네요. 그래서 이제 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복료관 스님은 간음 신앙에 대한 확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내가 사찰을 짓겠다. 제주도에 네. 사찰을 내가 짓겠다는 결심을 하고 100일 기도를 하셨다고요. 네. 관음 기도를 하는 도중에 기도에 가피를 입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료관 스님은 오로지 네. 관음 신앙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료관 스님 사찰을 많이 이렇게 짓고 제주 불교가 중흥기에 들어섰을 때는 네. 이미 제주도 각 사찰에 연불회를 조직하세요. 네. 복료관 스님이. 그래서 이제 일정 회기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1년에 한 번은 일주일씩 보름씩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 네. 그런 이제 기도 이제 관음 신앙을 이렇게 퍼뜨리셨는데 이게 제주 불교는 관음 신앙으로 일어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앙포교당에서 근대 제주불교가 꽃피기 시작을 했고 또 제주 전역에 포교당과 사찰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잖아요. 네네. 근대 제주불교는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겠네요. 복려관 스님의 원력으로. 네, 예, 중앙로 포교당이라 하는데요. 그게 네. 원래는 성 안에 있는 포교당이라는 뜻으로 성내 포교당이었습니다. 원래는 성내. 성내 포교당. 네. 왜 거기를 세우셨냐면 관음사에서 이게 시내를 내려오려면 그 네. 시기에는 하루가 걸렸다고 그래요. 이게 그렇죠. 해국 스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해국 스님께서도 젊었을 때 제주도에 네. 계실 때 관음사에서 시내를 내려오시면 하루가 걸렸대요. 아, 하루 올라가는데 걸어서 예, 걸어서 왔다 내려오고 갔다 해야 길이 되니까. 안 닦여 그렇죠. 있으니까 네. 하루가 걸렸는데 이 간음사가 겨울이 되면 또 눈이 옵니다. 이게 네. 산 6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은 갈 수가 없어요. 우도가도 지금도 눈이 못하죠? 오면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복료관 스님이 이제 일반인들이 시내 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교 요충지를 찾은 게 성내 성내 그 자리 포교당이군요. 포교당 자리예요. 네. 그게 어디가 있냐면 아주 그 상권 중심지에 있습니다. 네. 그 시대도 상권 중심지, 지금도 상권 중심지예요. 그래서 거기 500여 평 이제 집이 있는 그걸 구입을 1924년에 네. 구입을 하셔가지고 1925년에 이제 개원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제주 여자 청년회 또 그 안에 제주 이제 제주 불교 소녀단. 소년단. 네. 소년단이 아니고 소녀단. 소녀단. 소녀단을 먼저 조직하시고 네. 그 다음에 조직한 게 제주불교 부인회를 조직합니다. 네. 그런데 제주불교 소녀단 이 강령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지덕체를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체덕지예요. 아, 건강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네요. 건강이 먼저고 네. 그 다음에 덕이고 그 다음에 지혜. 네.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거는 고수선 여사라고 네. 근데 제주도의 여성 항일 운동가입니다. 아. 그때 그 신여성들 네. 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으셨고 네. 또 이 단체를 조직함으로 인해서 신여성 양성에 네. 포커스를 뒀다. 저는 그렇게 아,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큰 역할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제주 여성 청년회, 제주 불교 부인회, 또 제주 불교 소녀단 네, 네. 이렇게 해서 다 여성과 관련된 이런 또 조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유치원과 중등학교 설립도 하면서 교육 사업을 하시게 되잖아요. 참 여러 가지로 네, 네. 불교를 현대화시키고 또 현대 교육을 교육에 맞게 이렇게 불교를 전파하시게 되는데 우리 해달 스님께서 처음 세상에 이러한 부분을 알리시게 되는 것 같아요. 복려관 스님께서 30여 년간 군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항일 독립운동에도 이렇게 조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거는 네. 안강호 저희 노스님이었습니다. 네. 복료관 스님이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 도와주다가 네. 이제 독사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복료관 스님이 항일운동 하게 된 게 대흥사에서 네. 항일운동 하신 분이 많이 돌아가신 걸 보고 항일운동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법인 사숙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대흥사를 가서 이제 그러면 과연 대흥사의 항일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그 사건이 있었는가 그걸 찾아보니까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그게 1909년 네. 심저감 항일 인사 참사가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네. 근데 그걸 복료관 스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항일 의지를 네. 이제 당신이 다지시고 제주도를 내려오셔가지고 네. 예, 복료관 스님이 사찰을 창건을 하거나 포교당을 창건할 땐 세 가지 요건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찰은 중창을 하시고요. 네. 또 포교 요충지에는 포교당을 세웁니다. 네. 네, 관음사는 수행 중심의 사찰이에요.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른 네. 포교도 할 수 없고 수행 중심의 사찰도 될 수가 없고 네. 모든 게 여건이 안 맞는 사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법정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항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법정사 같이 그렇게 이게 완전히 인적이 드문 데를 찾아서 이제 그러셨군요. 창건을 하신 거예요. 네. 해가지고 1913년에 네. 김연일 방동화 스님 네. 또 강창규 스님을 이 영실에서 차력 훈련을 하고 있었다게 이분을 네. 이분들이 그걸 복료관 스님 보시고 법정사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아. 거기서 항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 내려보내시고 이제 그 의식주를 전부 네. 다 보살펴 주셨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법정사 항일 운동으로 네. 잡혀갔을 때는 또 그분들을 구명하기 아.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셨다고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동화 스님이 이거를 예, 당신 그 조카 상제한테 네. 저녁에 잘 때 이야기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꾸준히.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셨군요. 아 그래서 복료관 스님이 항일 운동을 하신 건 맞는 거구나 네. 그렇게 했는데 음. 또 다른 스님께서 또 같은 구술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1911년에 복료관 스님께서 법정사 창건한 거는 이은상 선생님의 탐나기행에도 거기에 네.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항일 운동을 하신 게 네. 맞는구나. 네. 그런데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추서를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네요, 네. 스님. 참 안타깝네요.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던 우리 네. 복려관 스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했던 여성이 누구도 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 오셨어요.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쭉 그 복려관 스님의 일생을 채집하시면서 후배 스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는데 너무 네. 힘들어서 네. 이제 그 동안에 일이 힘든 것도 있었고, 네 제가 감히 어떤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사람들은 지금의 입장에서 복료관 스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복료관 스님을 생각할 때는 1910년대에서 1930년대로 되돌아가서 복료관 스님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죠. 복료관 네. 스님 무슨 일을 했 우리가 지금은 절을 짓는데도 많은 도구들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금방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등짐을 지어다가 홀로 관음사를 그렇습니다. 창건을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시기는 비군이 그게 네. 그 사람들은 비군이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네. 여자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네. 입고 다니면서 네. 불교를 홍포를 하고 다니고 네. 또 막 이 교육 사업에도 네. 또 아니면은 무슨 웅변대에도 돈을 막 내기도 오만 네. 제주도에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 여자가 막 이제 네, 다니니까 다니면서 네. 유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녀라고 그랬어요. 이게 요녀는 뭐냐면 요상한 계집이라는 그런 그렇죠. 요상하다니 네. 좋게 말하면 요상하고 이제 그렇죠. 방송 언어가 있으니까 네, 다른 네. 언어는 제가 이제 못 쓰겠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제 네. 이렇게 그렇게 쓴 분도 계세요. 아. 이제 그거는 뭐냐면 복료관 스님이 이제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적극적으로 거거든요. 하셨네요. 아주 네. 그러니까 승려 생활은 31년에 불과하지만 네. 그분이 이게 도출해낸 업적은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 지금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그 정도야 이렇게 하지만 네. 그때는 그게 아니죠. 네. 다르죠. 감히 뭐라고 우리 후학들이 평가하기는 평가를 그러네요. 못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장이신 해달 스님을 모시고 정말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해달 스님께서 이렇게 연구하지 않았다면 복려관 스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붓다회를 통해서나 ARS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BTN 불교 TV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 속에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동행을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큰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믿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나아간 선배 수행자로서 복려한 스님의 삶을 한번 스님이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복려한 스님의 삶은 네. 31년간 쉬지 않은 수행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상자가 아니었기 망정이지 상자였다면 도저히 배견할 제 근기로는 도저히 승려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할 그럴 정도로 그분이 제주에서만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육지도 이제 그렇죠. 대흥사를 굉장히 많이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대흥사에 오시면은 뭔가를 전해주고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군자금이었다. 이제 이렇게 후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의 삶은 전방위적이다. 그렇죠. 오로지 부처님을 알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방편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님께서 이 한나라가 건강해야 또 부처님 말씀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불교 포교도 중요했지만 나라의 안위도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중요한 역할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사실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는데요. 복려한 스님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스님이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책에 담은 거는 일부분이고요. 제가 또 발견하지 못한 문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저희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복려관 스님 교육 사업이 드러난 거고 또 기금 구제에도 참여를 하신 것도 이제 거기에서 드러난 거고 또 대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복려관 스님 다큐를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요. 이 다큐가 이제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되면 제가 생각했던 4단계에서 1단계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앞으로 이제 복려관 스님의 생애도 중요하지만 근대 제주 불교를 일으킨 데 있어서는 이제 다른 옆에 이제 비구 스님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또 일반 제가 제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적을 전부 다 이제 다는 100%는 제가 드러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한 3권 정도의 책이 나오면은 그게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계속 찍고 계신 그 다큐 잘 마무리를 우선 하시고요. 스님께서 계획하시는 2권의 책도 정말 그동안에 이제 담지 못했던 거 충분히 담으셔서 우리 후학들이 또 복려관 스님의 그런 삶을 닮을 수 있도록 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10년 동안 외로울 수밖에 없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100년 동안 홀로일 수밖에 없다는 복려관 스님은 정말 10년 앞, 100년 앞을 내다봐서 참 외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 한 분이 복려관 입적지를
갑자기 산천단 소림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끝으로 BTN 불교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스님께서 덕담 한 말씀 또 꼭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TN TV 지금 진명 스님의 지대방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네.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복묘관 스님을 비구니로서 보시지 마시고 한국 불교 승려의 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네. 복묘관 스님께서는 힘든 것을 탓하기보다는 남은 것에서 힘을 찾으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이게 살펴보시면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힘을 찾으셔서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스님 끝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것에서 힘을 얻으라는 말씀 저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스님께서 귀한 시간 내셔서 지대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많은 역할 하시려면 스님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장 해달 스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복려관 스님께서는 200여 년의 제주불교 암흑기를 끝내고 근대 제주불교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불교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복려관 스님의 선양 사업은 제주는 물론이고 한국 불교와 민족의 역사를 새로 쓰리라 생각합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하고 동참해 주시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민경 불자님, 김은자, 문종상 불자님, 박창준, 양경란 불자님, 그리고 이광재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